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2일 일요일 밤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싸움이 있었습니다. 개싸움. 개싸움이라는 말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잘해보겠다고 나가더니 그냥 그럼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니네가 뭘.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참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자칭 지네끼리 개혁한다고 그래서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셨죠?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그게 뭐냐면 서로 자기 자리 찾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허은하 대표는 허은하 대표대로. 누구 말이 사실인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따지고 본다면, 아니 대표를 시켰으면 대표한테 이름을 해야죠. 자기가 왜 거기다가 감나라 배추나라 무슨 대추나라 합니까? 이준석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 말대로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나갔으면 자기 대표일 때 옆에서 그렇게 자기 간섭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 싫다고 이렇게 나갔으면 나간 것도 아니지 쫓겨난 거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은 자기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자기가 나가서 새살림을 차려서 성공을 했으면 비록 몇 석 되지 않는 그런 정당이지만 어쨌든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잘 치러 나갔어야죠. 자기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가 당했던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했어야죠. 근데 허은하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대표도 아닌 것이 전횡을 일삼았더라고요. 당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사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겁니다. 또 반면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또 면전에서도 얘기 못하고 그렇게 맨날 SNS에다가 이렇게 입장 밝히는 것도 참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지만 허은하 대표가 3일 동안인가 비례대표 달라고 울고 어쩌고 했다면서요. 서로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서로 네가 똥이 더 많이 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있다가 뛰쳐나와서 그런 거 만들었으면은 신경도 안 쓰죠. 그래도 나름대로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혁신당이. 나름대로는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통성,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서로 콩 반 쪼가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다툼하는 걸 보면, 권력 다툼하는 걸 보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나 이 천하람 의원은 이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칠불사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칠불사에 가서 새벽에 무슨 이상한 나무 심고 어쨌든 사입이 뭐라 그래, 야바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야바이는 사기꾼인데 하여간 그런 명태균, 정치 프로카 사입인 명태균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독하게 만나서 서로 얘기 주고받고 뭔가를 도모했던 사이들 아니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잘났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아니, 서로 그걸 자기네끼리 얘기를 해서 반성하고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너 갈 때까지 가봐, 너 갈 때까지 가봐,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웃긴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 이런 몇 푼 되지도 않는 정당이, 그러니까 가치로 따졌을 때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서로 이 싸우고 있는 꼴이 개싸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확실하게 해보세요. 그 칠불사에 가서 그 밤에 나무 외신고 거기서 쑥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하고의 얽힌 문제도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뭐 단칼에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디 지금 이 판국에 제가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숟갈을 얹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전국에 반성을 하고 자기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거를 느끼고 해야지. 어디 지금 누구를 평가하고 그럽니까? 감히 어디 한동훈 대표가 뭐 어땠다 저랬다 말을 합니까? 말을 하기를. 제가 먼저 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한동훈 대표하고 자꾸 같이 겸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준석 대표님 깜이 안 되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자꾸 같은 선상에 앉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디 한동훈 대표한테 같이 겸상을 하려고 그럽니까? 겸상을 하려고 그러기를. 계속 한동훈 대표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동훈 대표는 거기 대꾸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같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같이 쓱 어울려서 같이 한동훈 대표 가는 길에 같이 설락을 하지 말고 지금 자기네 당 개혁신당이나 어떻게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홍준표 시장하고 한번 뭐 상의를 해보든지 둘이 어디 딴 데 가서 홍준표 시장 조금 있으면은 종로 3가 탁골공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놀지도 모르니까 거기 노는 데 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고요. 개혁신당을 어떻게 할지. 홍준표 시장을 모시고 개혁신당으로 가든지. 홍준표 시장도 아마 글로는 안 갈걸? 거기 뭘 할 게 있다고 글로 가겠어요? 개혁신당을.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무슨 정치적 기반이 있다고 거기를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 서푼어치도 안 되는 당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실망감 안겨주고 이런 거지 같은 꼴, 개 같은 꼴이나 보여주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참나. 어쨌든 오늘 그 개싸움이 그리고 보수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뭐 어떻게 말 섞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반성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와서 뭘 철저히 반성했으니까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와가지고 괜히 물 흐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신경도 안 쓰고 할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도모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디 딴 데 가서 하세요. 딴 데 가서. 여기서 주위에서 어물쩡거리지 말고.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더불어 악마들이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거 생각이 보니까 그냥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중국하고 북한 같이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근데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검열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통신 검열, 전화 검열, 문자 검열 이거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거기서 통화를 한 기록이 나타나면 다 잡아쳐놓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무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더불어 악마들이 진짜 이 악마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공안들이 이 통신기록 검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톡을 무슨 수로 검열할 겁니까? 그거 카톡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검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그래서야 어떻게 검열하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 말 안 들으면 카카오톡 회사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 잡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횡을 휘둘르겠다는 거예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도 말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다 이 전체주의적 발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상계엄은 여기에 비하면 그냥 껌이에요, 껌.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껌이라니까요, 껌. 미국에서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여기서 대북 확성기 한 거 있잖아요. 왜 가서 북한에다가 얘기해 주는 거. 그거하고 대북 전단 날리고 그러는 거. 특히 대북 전단 문제는 헌재에서 위원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휴전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자제를 하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겠다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들은 계엄만큼이나 위험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계엄보다 몇 배 더 위험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옥죄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더불어 악마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쳐놓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떠니 저떠니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카트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우파,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국군은 아니더라도 우파 유튜버들이니 뭐 국군이 포함해서 싹 다 그냥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번 말을 통해서, 오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카톡을 검사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카톡을 검사해서 내란죄를 묻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29번인가 탄핵해버렸잖아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이지만 지금도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그냥 다 빵짝 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욕하거나 뭐 하면,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에 거슬리기만 하면. 오늘도 또 얘기했죠. 그 가왕 나우나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계속되는 이 포갑과 횡포 있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것들이 그 가수가 보기에도 너무했던 거죠. 그래서 니들은 잘했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오늘 난리를 칩니다. 입 닥치라고. 가려면 조용히 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192석 거기 이 개혁신당 얘네들은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얘네들 뺀다 해도 못할 게 없는 거죠. 의회에서 자기네가 마음 먹으면. 그럼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와서 걔네들이 지네끼리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가면 그나마 대통령이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차단할 수가 있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보세요. 다 뜯어고칠 겁니다. 아마 다 모든 거를 자기네 입맛에 다 맞게 뜯어고칠 겁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장치가 없으니까 막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닌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저들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뭐 허허 뭐 이렇게 그 뭐 대충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 민주주의, 공화주의 있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게 모든 거를 이렇게 우리 민의에 맞게끔, 극단적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렇게 지탱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군대를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거 막았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비상조치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다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의회 폭력 저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은. 자기네 입맛에 맞춘 그런 극단주의적인 발상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진 사람 법에 맞게 처벌받고 그것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게 그 질서 있는 법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한동훈 대표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스톱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톱이 먹혔기 망정이지, 스톱이 안 먹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스톱이 안 먹혔으면. 그러면은 스톱을 걸었는데 왜 그거를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정말 그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하려고 하려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통신검열, 이 문자검열 다 당하고 그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방송도 다 검열할 거예요. 아마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우리 상상 이상의 그 법규를 만들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그 상식 밖의 그 법규를 자기네 입맛에 만들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세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던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 그 위대한 지적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댓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 댓글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영을 떠나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정적인 거에 치우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감정적인 거에 치우쳐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들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통당을 지지를 하던 그런 극우 세력들, 아니면 또 이쪽에 극좌 세력을 지지를 하던,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의 삶에 전혀 피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의 삶에 분명히 피해가 간다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질서 있게 평화로운 체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극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전영기 의원이 한 이 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이 오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 카톡 이 검열당해서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이게 서로 연락 주고받고 속에 있는 말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건데 이거 다 검열당해서 우리가 이 갇혀 있는 세상에 사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지. 이건 민주주의를 표방한 이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이 해보지 못한 그런 독재 국가가 됩니다.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이쪽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 통신 검열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오가고 저쪽 자통당에서는 계엄 실패한 걸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한남동에 모여서 서로 목소리 키우면서 매일 밤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끼리 싸워서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인 양 외국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막을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또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 밑에서 같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상식적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그죠? 그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익이라는 게 뭡니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정한 세상이고 평등한 법 집행이죠. 그런데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자통당 보세요.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네가 대통령 해도 되겠어. 아니 자기가 무슨 자기가 그거 이렇게 마음대로 막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런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 그 나오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거기를 지지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농담이라도 농담도 아닌데 그게 설령 농담일지라도 그게 할 말입니까? 끝까지 싸우자. 이게 할 말입니까?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당당하지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자기가 할 때는 해놓고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숨어 있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가 그 거사를 벌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안중근 의사 입장에서는 그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 이토우 히로부미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토우 히로부미가 오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총을 쏴야 이토우 히로부미가 이제 그 저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그 세계 만방에 알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퇴로를 얘기를 하거든요. 퇴로.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럼 어떻게 도망가려고 그래? 근데 안중근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 도망가지 않을 거야. 실제로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여순 감옥에서 사형당할 때까지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오히려 그 일본 그 취조하던 순사들이 감동을 했잖아요. 같이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재소자들도 안중근 의사한테 감동을 했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다 말할 거 했단 말이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랬다. 왜 그랬냐?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내가 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우리 대한의 백성들을 너네가 핍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벌인 거에 대해서 당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 뒤에서도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죠. 계속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거 밑에 사람들만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따뜻한 방에서 맨날 그 좋은 음식에 술 먹고 지내면서 나머지 그 밑에 사람들은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추운 데 가서 개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쪽이나 찬성을 하는 쪽이나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잖아요. 대통령이 지켜줘야 할 국민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개고생 시키고 있잖아요. 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합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야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빨리빨리 해야죠. 진행을.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짜 단식이나 하고, 온갖 그 꼼수랑 꼼수는 다 써서 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창피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 반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국제적으로. 그나마 다행히도 한동훈 대표가 있기에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탄핵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당대표를 할 수 없으니까, 당대표의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꼼수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나쁘끄럽지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보면 얼마나 나쁘끄럽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대응을 할 뿐입니다. 지금 냉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저는 분명히 이 가치관이나 성향이 자유우파입니다. 자유우파. 뭐 개혁이라는 말 무슨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그냥 자유우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투표했다는 이유로 내 자존심이 뭉개질까 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지지를 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투표할 당시에는 모르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한 거죠. 근데 하고 있는 게 보면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게 왜 배신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그게 그냥 괜찮은 건 배신 아니고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우리가 욕했잖아요. 저렇게 맹목적이라고 개딸 전체주의를 비판을 했잖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불입기 장치도 없이 계속 따라가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모습이 안 되려고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던 건데 어느샌가 내가 그 모습이 돼 있으면 그러면은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넓게 따졌을 때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기가 무슨 조폭 집단입니까? 두목이 저 사람 칼로 찔러라 그랬으면 칼로 찔러야 돼요? 칼로 안 찔르면 그게 배신이에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왜 배신입니까? 바른 길이지. 그 말을 안 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 달리
어떻게 뭐 이거는 결론이 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순응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더럽혀진 물을 이제 퍼낼 수가 없어요. 퍼내기 위해서 이게 뭐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새로운 물을 부어야 됩니다.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한번 깨끗한 물을 부은다 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큰 그 그릇에 더러운 물로 꽉 차 있을 때 그게 힘에 겨워서 더러운 물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은 깨끗하게 해야 될 때 거기다가 호스 꼽아놓고 물 틀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더러운 물이 위로 이렇게 돼서 더러운 물은 버려지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생기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또 그 어젠가 그제부터 시작 2라고 이제 다시 이름 지어져서 이게 뭔가 그 태동의 기미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 시작 2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많이 공감해 주시고요. 그 시작 2가 이 더럽혀진 이 오물로 탁해진 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 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 2의 중심에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해주시고요. 마음속으로 성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원하면 됩니다. 기원하면. 우리가 성원하고 마음속으로 많이 기원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칫 잘못하면 지쳐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이제 곧 이제 해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떠오르는 해를 우리가 충분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최고 앞에 나가서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치지 말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위대한 지적질 또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